삼국지연의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상산의 조자룡이에요. 장판파에서 수십만 조족은 한복판을 7번 들어갔다. 7번 나오면서 50여 명의 목을 벤 전설의 용장. 유리가 아두를 땅에 내던지며 자식 때문에 내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탄식하게 만든 충신 중의 충신. 5호 대장군의 일원으로 촉한의 최강무장으로 칭송받는 영웅.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정사 삼국지를 펼쳐보면 우리가 알던 조자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호 대장군이라는 직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장판파에서의 활약은 소설과 완전히 달랐으며 그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왜 1700년 동안 이 진실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가 역사를 소설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진짜 역사를 압도해버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도의 무후사라는 곳을 아시나요? 제갈량을 모신 사당인데 여기에 촉한의 명신들 상이 있어요. 문관 좌석과 무관 좌석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자룡이 무관 자리가 아니라 문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조자룡은 촉한 최강의 무장이잖아요. 창을 들고 적진을 휘젓는 용장이잖아요. 왜 그가 문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사 삼국지를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무후사를 만든 사람들은 조자룡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먼저 가장 유명한 장면부터 뜯어볼게요. 장판파 전투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이 장면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이 유비를 추격합니다. 혼란 속에서 유비는 아들 아도와 아내 간부인을 잃어버려요. 조자룡은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7번 들어갔다. 7번 나오면서 50여 명의 장수를 베고 아도를 구해 돌아옵니다. 감동적이죠?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정사 삼국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 촉서 선주전을 볼게요. 선주는 조공에게 쫓겨서 당양의 장판에 이르러 처자를 버리고 남으로 도망쳤다. 우는 어린 아들을 안았으니 바로 후주이며 간부인을 보호하였으니 바로 후주의 모친이다. 모두 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자치통감 65권도 볼게요. 비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 조는 정예 기병 5천으로 급히 추격하게 했다. 하룻낮 하룻밤에 300여리를 추격해서 당양의 장판에 이르렀다. 비는 처자를 버리고 제갈량, 장비, 조은 등 수십 기와 도망쳤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조조의 추격군은 수십만이 아니라 5천 명이었어요. 그것도 하룻낮 하룻밤에 300여리를 달려온 피로한 기병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비의 행동이에요. 정사의 기록을 보면 유비는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부하 장수 수십 명과 먼저 도망쳤습니다. 조자룡은 따로 적진에 뛰어든 게 아니라 유비의 처자식을 돌보며 바로 뒤따라간 거예요. 운별전이라는 기록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선주가 패하자 어떤 사람이 조우는 이미 북으로 갔다고 말했다. 선주는 손으로 극을 잡고 긁으면서 말하기를 자룡은 나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 곧이어 조운이 도착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조자룡이 적진을 뚫고 오랫동안 싸운 게 아니라 유비가 먼저 도망치고 곧이어 조자룡도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적의 목을 뱉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0여 명을 죽였다는 기록도 없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정사의 기록을 종합하면 조자룡은 유선을 안고 간부인을 태운 채 계속 도망친 겁니다. 전공을 세운 게 아니라 주군의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온 거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혼란 속에서 어린아이와 여인을 지키며 적의 추격을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소설에서 묘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명한 5호 대장군은 어떨까요?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5호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명의 호랑이 같은 장군, 촉한 최강의 무장 5명이죠. 그런데 정사를 보면 5호 대장군이라는 관직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관중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실제로 있었던 건 사방장군입니다. 전장군, 후장군, 좌장군, 우장군 이 네 자리에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이 임명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운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할 때 올린 표에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제갈량, 법정, 허정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조은의 이름은 없어요. 당시 조은의 직책은 편장군이었습니다. 사방장군보다 한참 아래 직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은은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같은 반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은은 그냥 이류장수였던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조은의 진짜 가치는 전쟁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요. 조은이 평생 세운 군사적 공적을 정사에서 찾아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장판파에서 유선과 간부인을 구출한 일. 둘째, 손부인이 유선을 오나라로 데려가려 할 때 장비와 함께 막은 일. 셋째, 익주를 점령할 때 2개 성을 취한 일. 넷째, 한중 전투에서 공영계를 펼친 일. 다섯째, 기곡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대패를 면한 일. 이 5번의 활약을 보면 성을 공격해서 취한 건 단 한 번뿐이에요. 그것도 이미 피폐해진 익주의 2군현이었고 당시 유비는 이미 면죽을 격파한 상태라 거의 거저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패전 중에 어떻게든 대패를 면하게 하거나 주요 인물을 구출하는 역할이었어요. 정사 기록상 조은은 적군의 유명한 장수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군사적 요새를 공격해 격파한 사례도 없어요. 대형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군사적 공적이 미미한 조은이 왜 촉한에서 시호를 받은 12명 중 한 명이 됐을까요? 촉한에서 시호를 받은 인물은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제갈량, 방통, 법정, 장환, 비애 같은 사람들이에요. 촉한 건국에 커다란 공로가 있거나 내정과 군사를 총괄해서 나라를 이끈 인물들입니다. 조은이 이들과 나란히 서 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사를 더 깊이 파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조은은 전쟁터의 용장이 아니라 정치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비가 익주를 얻은 후 성도의 전답을 여러 장수에게 분배하려 했어요. 큰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상을 주려 한 거죠. 이때 조은이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곽거병은 흉노를 아직 소멸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집안을 위하여 쓸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적은 흉노뿐이 아닌데 어찌 편안함을 구하겠습니까? 천하를 평정한 후에나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익주 인민은 오랜 전란으로 고통을 겪어왔으니 전답을 그들에게 돌려주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장수들 배만 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환심을 사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비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2번째 사례입니다. 관우가 죽은 후 유비가 손권을 치려했을 때예요. 조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적은 조조이지 손권이 아닙니다. 만일 위를 먼저 멸한다면 손권은 알아서 항복할 것입니다. 이제 조조는 비록 죽었지만 그 아들 조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따라 하루빨리 관중을 취하고 황하와 위하의 상류를 차지하여 역적을 토벌해야 합니다. 위나라를 놔두고 오나라와 먼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유비는 이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릉대전에서 참패해서 촉한의 국력이 크게 쇠퇴합니다. 조은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3번째 사례입니다. 제갈량의 북벌 때 조은의 군사물자에 여유분이 있었어요. 제갈량이 이걸 장사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조은이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어찌 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건들은 저간고에 모두 넣어두었다가 10월이 된 후에 겨울에 하사품으로 내려야 합니다. 제갈량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조은은 대국관과 장기적인 정치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건 바로 관우, 장비, 마초, 황충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관우는 자만심 때문에 형주를 잃었잖아요. 장비는 성격이 급하고 부하를 학대해서 결국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마초와 황충은 군사적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치적 판단력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조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변에 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직책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주모군입니다.
조은의 최종 직위는 중호군 겸 진군 장군이었어요. 중호군이 뭐냐? 황실과 임금을 지키는 친위대 정예병인 금군을 지휘하고 무관을 선발하며 무장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제의 최측근이자 중앙군의 총괄직이에요. 막강한 군권을 행사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조은이 사망한 후 이 중호군 직책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바로 비위예요. 비위는 제갈량 사후 촉한의 군사와 내정을 총괄한 실질적 1인자였습니다. 제갈량이 가장 아꼈던 인물이었고 장관과 함께 제갈량의 탁골을 받은 명재상이에요. 이런 뛰어난 인물이 조은의 후임이었다는 건 조은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중 전투 때 있었던 일화도 들어볼게요. 정사에 기록된 조은의 몇 안 되는 전투 활약입니다. 조조가 쌀을 북산 아래로 옮겼어요. 황충이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쌀을 빼앗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은이 수십 기만 이끌고 군영을 나가 황충을 찾아봤어요. 이때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조은은 황급히 그들과 맞부닥쳤고 싸우면서 퇴각했어요. 위나라 병사들은 흩어졌다 다시 모이면서 조은의 군영 아래까지 몰려왔습니다. 조은은 군영에 들어간 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문을 크게 열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쳤어요. 위나라 병사들은 조은이 매복을 둔 게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조은은 북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강한 활로 위나라 병사를 쏘았어요. 위나라 병사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짓밟으며 퇴각했고 한수에 떨어져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유비가 다음날 아침에 조은의 군영으로 와서 전날 전투했던 곳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룡은 온몸이 담이다. 일신시담. 조은의 대담함과 지략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은이 적장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한 건 허세를 부려서 적을 물리친 거예요. 공영계라고 부르죠. 이게 정사에 기록된 조은의 실제 모습입니다. 적진에 뛰어들어 수십 명을 베는 무쌍의 용장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주군의 곁에서 조언을 하는 참모형 장수. 소설의 조자룡과 정사의 조은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나관중은 왜 조은을 이렇게 과장했을까요? 삼국지연의는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시각으로 쓰여졌어요. 유비는 한실의 후예로 정의롭고 조조는 간웅으로 악역입니다. 나관중이 보기에 촉한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관우와 장비는 인기가 많지만 흠잡을 때도 많았습니다. 관우는 자만심 때문에 망했고 장비는 부하를 학대했잖아요. 그런데 조은은 달랐습니다. 정사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에요. 충성스럽고 올곧고 강직하며 정치적 판단력까지 뛰어났습니다. 나관중은 이 완벽한 인격에 소설적 재미를 더한 겁니다. 장판파의 활약을 과장하고 5호 대장군이라는 허구의 직책을 만들어 관우 장비와 같은 반열에 올려놨어요. 결과적으로 조자룡은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설 속 허구예요. 진짜 조은의 가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조은을 한고자 유방의 측근이었던 하우영에 견줬어요. 하우영이 누구냐? 유방이 항우에게 쫓길 때 유방의 아들들을 구해낸 인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군의 가족을 지킨 충신이에요. 진수는 조은도 똑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 본 겁니다. 전장에서 적을 베는 용장이 아니라 주군의 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수호자. 그래서 무후사에서 조은이 문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를 실제로 알았던 사람들,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조은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삼국지를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국지 연의는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에요. 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의 내용을 보태서 재미있게 풀어 쓴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의 적벽대전 화공도 허구가 많고 관우의 오관 참육장도 지어낸 이야기예요. 조자룡의 장판파 무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사의 조은은 어쩌면 소설의 조자룡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에요. 전장에서 적을 베는 건 용맹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주군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은의 시호는 순평우예요. 순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그게 진짜 조은이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5호 대장군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직책이었습니다.
장판파에서 조우는 수십만 대군을 뚫은 게 아니라 5천 명의 추격군을 피해 주군의 가족을 지켰어요. 그의 진짜 가치는 전장의 용맹이 아니라 정치적 안목과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신격화된 인물은 조우만이 아니에요. 제갈량은 어떨까요?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러왔다는 건 사실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정사로 본 제갈량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설 속 조자룡과 정사의 조운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화려한 무쌍의 용장 조자룡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냉정하고 올곧은 참모형 장수 조운이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